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샘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2018년도에 실시된 19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1번이나 30번, 29번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킬러라고 얘기를 하죠. 특징은 호흡이 엄청 깁니다. 그리고 상당히 독특한 발상을 요구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킬러 빼고 다 풀자. 왜냐면 호흡이 길기 때문에 킬러를 빼고 다 맞춰도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 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킬러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호흡이 긴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구력과 끈기를 조금 길러줄 수 있고요. 독특한 발상이 킬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독특한 발상, A, B, C, D가 이어진 게 킬러다. 근데 이런 발상 하나 가지고 다음번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킬러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제일 마지막에 풀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더라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되게 좋은 독특한 발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쫙 정리해서 호흡은 길지만 여기에 나오는 독특한 발상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아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문제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21번 문제.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죠. 열린 구간 그러면 삼각함수니까 0 그리고 파이 2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그리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얘가 2분의 파이고 2분의 3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된 함수네요. 여기까지 해석한 겁니다. 경계선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네요. 특징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여기 또 반으로 잘라야 돼요. 여기 4분의 파이까지. 네, 그까지는 2sin 세제곱 x 요 함수를 가지고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코사인 x를 가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좀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독특한 발상. 첫 번째 발상 뭐가 있냐면 이거는 기초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2sin 세제곱 x 요거 여러분들 그릴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sin x부터 먼저 그려요. sin x를 그려요. sin x는 이렇게 되겠죠. 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sin 세제곱이 되잖아요. 일단 sin 세제곱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sin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같이 그려볼게요. 제곱의 특징은 우리 1은 제곱하면 1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또 1이 되죠. 즉 음수는 거의 없고요. 양수만 나오고 여기 이제 근에서는 어떻게 모양이 돼버리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돼요. 이게 사인 제곱이에요. 왜 접하게 되느냐?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은 2sin x 코사인 x 이렇게 되죠. 요 0이 되는 점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sin x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점도 기울기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이런 것들 발상이 힘들면은 여러분들 했던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이렇게 있고 제곱하면은 0이 되는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잖아요. 세제곱 마찬가지죠. 세제곱하면은 더 가팔라지고 1이 되는 점에서 만나고 더 가팔라지고 이렇게 되죠. 얘가 근이 되는 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된다. 네, 그런 발상으로 우리는 사인 세제곱 x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일단 점만 찍어보면은 네, 이렇게 1 되는 점은 1이 되고 마이너스 1 되는 점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왜냐면 세제곱이기 때문에 부호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들은 1보다 작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작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0이 되는 점에서 근을 가지죠. 근을 가지게끔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바로 사인 세제곱 x가 돼요. 이러한 모양에 대해서 쓰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여러분들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제곱 x 요 모양 기억 못 하셨으면 요거 한번 노트 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노트 하지 마시고 x의 제곱, x의 세제곱 요런 것들 있죠. 네, x 이렇게 x의 제곱 이렇게 x의 세제곱 요 점은 같겠고 더 작아지고요. 네, 0 되는 점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놓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쌤토링닷컴에 오셔가지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노트니까 요렇게 좀 빼놓을게요. 한쪽으로 여러분들 노트만 해가지고 알아보기 쉽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 이제 그려볼게요. 일단 이 옆으로 빼놓고 네,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요것도 이제 쭉쭉쭉 없애볼게요. 네, 쭉쭉 없애보고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제 여기다 한 번에 그리면 조금 힘드니까 두 개를 나눠서 그릴게요. 뭘 그릴 거냐면 2sin 세제곱 x부터 먼저 그릴 거예요. 2sin 세제곱 x는 이제 sin x가 아까 파이, 2파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sin x는 이거죠. 조금 왜곡돼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예, sin x가 이렇게 있는데 2sin 세제곱 x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네, 근데 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예요. 이 뒤에는 이 모습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4분의 파이는 요 중간쯤에 있죠. 그런데 그거를 2배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최고로 높아진 점이 1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놈의 함수가 되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좀 잘 그려놓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끊긴 거예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좀 알고 싶긴 하죠. 요런 거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2sin 세제곱 x인데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2sin 세제곱 4분의 파이가 되고요. sin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 그거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루트 2분의 2 해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즉 요 끊긴 요 점 있죠. 여기서 딱 끊겼잖아요. 요 점의 위치는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만 가지고 그려볼게요. 여기다 쏙 그리면 얘가 지금 4분의 파이부터 요 정도에서 잘라야겠죠. 4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은 여기서 끊기는데 끊긴 위치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더라. 그리하여 첫 번째 놈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놈 그린 게 요 놈이고요. 그래프 그리는 건 연습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 쌓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발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가볼게요. 코사인 x도 볼게요. 코사인 x는 얘가 지금 인덱스를 비슷하게 그릴 거예요. 파이, 파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x는 1과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이렇게 되는 놈이죠. 이렇게 파이가 될 때 마이너스 1이고
네, 2파이가 될 때 1이고 이렇게 되는 점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4분의 파이부터요 2분의 3파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2분의 3파이 즉 이 부분만 활성화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활성화 시켜주는데 요 점에서 만나느냐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계산 간단히 한번만 해볼게요. 얘는 코사인 x고요. 여기에 x 값은 4분의 파이입니다.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코사인 4분의 파이 계산하는 게 되고 네, y 값은 루트 2분의 1이죠. 아까 요놈이랑 공교롭게 같죠. 네, 대충 이렇게 숫자가 맞아진다는 거는 문제를 출제자 의도처럼 풀어가고 있네?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전체 그래프에 그려주면 얘는 요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울기 1은 아니고 0은 아니고 조금 있어요. 기울기가. 기울기 0 되는 점 이 점이죠. 여기서 좀 뾰족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뾰족점이 나오고 얘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fx 어렵게 그렸죠? 근데 여기까지 그리는데 한 3분이 안 걸려요. 한 2분, 1분 정도?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면서 그랬지. 여러분들이 할 때는 금방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후에 또 이제 논리 과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데 논리 과정보다는 얘는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쭉 한번 가볼게요. 이제 gt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어요. 네, 새로운 함수 정의했네요. gt를 정의했는데 가나를 만족시키면서 네, 개수 함수를 정의했어요. 개수 실수 k의 개수 함수를 정의했어요. 그럼 이제 t가 변화함에 따라서 나오는 개수를 세면 되는 건데요. t 어떻게 변화하냐? 이 함수가 되게 독특한 함수가 하나 나왔어요. 루트 fx 빼기 t 절대값. 네, 요거는 x는 k에서 미분 불가. 그리고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k가 이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냐? 그 k의 개수가 바로 gt인 겁니다. 그러면 입력값이 t잖아요. 이거 감을 잡기 위해서는 t를 변경시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fx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t를 한번 하나씩 변경시켜 봅시다. t가 이제 0일 때 한번 볼게요. t가 0이라고 한다면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루트 절대값 fx 이렇게 되겠죠. 얘가 미분 불가한 점을 찾아라. 구간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러면 fx는 알겠고 절대값 시키면은 얘가 뒤집어진다는 것도 알 것 같아요. 얘가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져서 여긴 뾰족점이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아니 도대체 루트는 뭐야? 루트. 네. 이 루트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은 얘가 뒤집어지니까 선생님 잘못했네요. 얘 지금 요놈이 지금 뒤집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2분의 1보다는 더 크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대략해서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는 요점 세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값만 했을 때랑 절대값에다 루트를 씌웠을 때랑 뭔 차이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죠. 요 점이 또 애매합니다. 절대값만 씌우면은 여기가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점이잖아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0인 점이에요. 절대값이 올리면은 네, 얘는 뾰족점이 아니라 미분 가능한 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어떻게 해석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얘가 세 개인지 두 개인지가 헷갈리는데 그럴 때는 이 루트 얘가 바로 새로운 발상이었어요. 루트 함수. 그래서 루트 함수를 한번 고찰 한번 해봅시다. 루트 함수는요, 고찰할 때는 이제 하나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절대값 x 이런 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죠, 그냥.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루트 x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돼요. 0에서. 요런 모양이라서 얘는 미분 불가구나. 대충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해봐도 얘는 이렇게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루트 x분의 1. 지금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까이 가고, 그럼 전체의 숫자는 무한대가 되잖아요. 즉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거의 무한대, 무한대 쭉 솟는 그런 기울기를 가지는 그런 놈이 되죠. 그래서 뭔가 절대값 루트를 씌우면은 이 점에서는 미분 불가하구나 느낌이 듭니다. 미분을 하면은 얘가 지금 무한대로 솟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냥 루트 x? 요놈이 아니라 아까 뭔가 세제곱 들어간 x였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t가 0인 걸 넣어보면서 요 생각을 하는 친구, 눈치 빠른 친구는 맞췄을 겁니다. 근데 요거 생각 못한 친구들은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값에 세제곱을 씌운다. 그러면 얘 뭐 미분하면 요렇게 되겠죠. 얘는 요렇게 되겠죠. 0보다 클 때, 또 0보다 작을 때, 뭐 요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세제곱 x가 이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 그려본 적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점에서 일단 절대값 씌우면 올라간다는 거 알고, 루트 씌우면은 뭐 작은 값이 작아지고 큰 값이 커지고 뭐 이런 걸 알긴 알 텐데, 얘 같은 경우 여기가 뾰족해지냐 안 해지냐 그거의 문제거든요. 그건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한번 검증해보는 거예요. 미분을 때려보는 거죠. 여기다 미분 때리면 얘 이렇게 되겠죠. 겉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속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보니까 약분되는 거 보이세요? 약분되죠. 얘가 루트 안에 있는 세제곱, 루트 바깥에 있는 제곱, 이 루트 안에 있는 4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약분이 되면은 뭐야, 얘가 분자가 더 크네? 분자가 더 큰 숫자가 나오네. 얘 마찬가지도 얘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네. 얘가 지금 미분한 도함수인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 0되고 좌미분계수가 0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까 우리가 애매해가지고 절대값 씌운 거, 루트 씌운 거 어떻게 그릴지 몰랐던 그놈이 루트를 씌워도 어쨌든 간 여기서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좌우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얘가 세제곱 이상 넘어가는 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제곱 이상 넘어가는 근이라고 한다면 절대값 루트를 씌우면 얘는요 이렇게 뾰족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0으로 같은 미분 가능한 점이 된다. 그래서 요 컨셉이 새로 나온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나왔으니까 제곱을 한번 해보면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미분으로 해버리면 얘 미분하면은 뭐 요런 식으로 되니까 제곱을 하면 약분이 이렇게 금방 돼가지고 뾰족점이 나와요. 제곱은 그냥 괜히 그린 것 같네요. 제곱은요, 우리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사실 절대값 x랑 값이 똑같죠. 즉 얘는 많이 보던 함수잖아요. 뾰족점이 나온다. 그래서 요것들을 알아놔야 돼요. 절대값 x가 이렇게 나오고, 절대값 제곱 x가, 즉 중근을 가지면 이렇게 나오고, 3중근을 가지면 그제서야 얘가 접하는 방식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렇게 루트 절대값 fx가 되어 있다면 요 안에 있는 근이 3중근 이상이 되어야지 요런 뭉뚱한 점이 나오고, 얘가 단일근이나 아니면 중근 정도 되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온다 라는 걸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발상의 두 번째 노트입니다. 선생님, 이거 처음 나온 발상인데 어떻게 선생님 눈치채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처음 나왔으니까 미분까지 해본 거예요. 이거 왜 나왔지? 해가지고 간단한 걸로 미분해보니까 이 원리를 알아버린 거죠. 아, 3중근 이상이면 미분 가능해지는 함수구나. 요 원리를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풀어볼게요. 다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t가 0일 때 그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를 딱 보니까 요 점은 지금 아까 3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점은요, 미분 가능한 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미분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 얘도 미분 불가. 그래서 요거 단일근이니까 미분 불가고, 얘는 3중근이니까 미분 가능입니다. 그래서 불가한 점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두 개. 그런데 t가 0일 때 대충 감을 잡았어요. 즉 얘가 의미하는 게 gt인 겁니다. 그러면 g0은 2다라는 걸 감을 잡았는데, 이 감 잡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거 만약에 g0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t가 0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좀 큰 숫자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t가 0일 때가 아니라 t가 루트 2분의 1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줄을 맞춰서. 네, 원래 호흡이 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들으세요. t가 루트 2분의 1일 때. 그럼 우리는 요 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절대값 fx 빼기 루트 2분의 1. 그러면은 fx 그래프만 알고 있지 루트 2분의 1. 왜냐면 여기 선에 맞춰보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내려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즉 함수가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평행이동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 계산까지 딱 해버리면, 절대값 계산, 얘가 지금 뒤집어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루트 계산, 아까 생각해봤죠? 루트 계산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중근은, 여기 중근이죠. 중근이 아니라 접하고 가긴 하지만 3중근은 아니니까 중근이니까 얘가 지금 뾰족해집니다. 네. 그리고 얘가 중근도 아니죠. 이거 지금 원래 뾰족점이었죠. 이거 지금 내려갔다가 다시 뒤집어 올라간 거니까 좌우 다를 거예요. 모르겠으면 검증까지 해봐야 되는데 미분 2번 하면 돼요. 그래서 뾰족한 점이 지금 요 점, 네, 요 점 1개, 미분 불가되는 점이 1개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그리다 보니까 지금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놈이에요. 평행이동 되게 불편해요. 감 잡기 불편하고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딱 보니까 평행이동 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얘랑 똑같은 의미가 요거를 하다가 불편하면은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똑같은 의미가 차함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뺀 함수. 즉 얘를 y는 fx 가만히 있고요. 얘를 바꿔보는 거죠. 얘가 원래는 y는 t거든요. t가 2분의 1일 때, t가 루트 2분의 1일 때, 그럼 여기죠. 그때 만나는 점,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차함수는 원래 만나는 점이 x축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t가 2분의 1일 때는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나오고,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얘가 지금 뒤집어져 올라갈 테니까,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은 이렇게 2분의 파이 혹은 축에 접하는 점, 네, x축에 접하는 점, 그런데 3중근 이하로 접하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중근 중근 이하, 아까 3중근은 접해도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바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래서 y는 t를 축으로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혹은 축에 만나는 점을 세주면 된다는 거죠. 즉 t가 만약에 얘가 루트 2분의 1이었다. 그럼 축이 얘가 딱 될 거고, 만나는 점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t가 요 사이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즉 뭐냐면 t가 0과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나는 점은 지금 두 개가 있고요. 둘 다 중근, 3중근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 점 하나 더 있어요. 즉 만나는 점 여기 하나, 둘, 셋, 미분 불가능한 점 3개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3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되는 선 하나하나씩 해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 t가 0일 때는요, 몇 개가 있냐면, 일단 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겠고, 여기서는 만나긴 하지만 3중근이라서 미분 가능. 요 점 미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딱 2개가 생긴다. 이렇게 개수 함수는 딱딱딱 떨어지죠. 그럼 이제는 여기로 하고 싶죠. t가 0과 마이너스 1 되기 전까지 이 사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있냐? 1개, 2개, 3개, 그리고 요 점까지 해서 4개가 되더라. 항상 경계점은 따로 생각해주는 게 여러분들 편할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 t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만나거나 2분의 파이, 여기 원래 미분 불가였고, 요점, 요점, 이게 3중근이 아니죠. 중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3개. 이번에는 3개가 생긴다. 그리고 t가 마이너스 1과 요 사이에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요 사이에 t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때 한번 해보면 점이 몇 개가 발생하냐면, 색깔이 모자라네. 요 점 일단 하나 만나고, 요 점은 항상 미분 불가, 즉 2개가 생기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경계점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게요. t가 마이너스 2에서 한번 해본다면, 얘는 지금 요 경계점, 어차피 경계점이니까 얘는 세지 않을 거고요. 요 점 하나, 원래 미분 불가했던 점, 요 점 하나 나오겠네요. 그래서 1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gt라는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요. 지금 gt의 함수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걸 그대로 x축으로 내리면, t를 x축으로 내리면 gt라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gt가 t가 마이너스 2 이하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만나는 점이 1개밖에 없으니까 1개다. 즉 경계선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과 루트 2분의 1과,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거도 한번 그려볼게요. 큰 거 그리면 또 축에서 만나는 점은 없고 딱 1개만 있네요. 1개. 그거 이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t가 루트 2분의 1일 때는 1개, 1이에요 여기. 그보다 클 때는 다 1이고, 그 사이일 때는 지금 3개, 사이일 때니까 여기는 3개, 1, 2, 3 이 정도 3 그려주고, 0일 때는 2개, 0일 때는 2개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4개, 4개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4개.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3개, 그리고 그 사이일 때는 2개, 그리고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1개, 그 이하도 1개. 이게 바로 gt입니다. gt를 쫙 그렸어요.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간단한 합성함수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빡셌던 게 이거였습니다. 요거 t가 0에서 이거 찾는 게 가장 빡셌어요. 왜냐면 0을 딱 지나갈 때 요 점이 3중근이 돼서 미분 가능해진다. 요거 찾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GT 구했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함수 GT에 대해서 합성함수가 GT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H 집어넣는 건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hx가 있다. 사실 이거 이과 학생들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나온지 알겠어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바깥에 있는 h라는 함수는 4차 함수고요. 안쪽에 있는 함수는 뚝뚝뚝 끊어진 함수예요. 얘가 지금 안쪽이 불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불연속 후보만 계산하면은 4차 함수의 조건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hx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hx 찾고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gt가 이건데, 이제 hx에다가 gx, 요게 지금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는 불연속이고, 바깥에 있는 합수함수는 4차니까 연속이죠. 그럼 불연속이 되는 후보 지점만 보면 되는데, 여기 불연속 되는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가 뭐 후보 지점 하나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마이너스 2의 좌극한. 선생님이 그냥 플러스 0, 마이너스 0을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러면 이거의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냥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같은 게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우극한은 뭐냐면 우리 2예요. 2. 그래서 h2와 마이너스 2 좌극한은 여기서 오는 거죠. 한 개, 1이죠. 1. h1이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게 조건이 하나 성립해요. 그리고 또 이제 h 요거를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우자함을 다 한번 해보면 얘의 좌극한, 얘의 함수값, 얘의 우극한, 요게 좌극한은요 2죠. 함수값은 3이죠. 그리고 이제 우극한은 4죠. 그 세 개가 다 같아요. 우자함이 같아야 연속이다. 즉 H1과 H2가 같고, 그거랑 또 3과 4가 같고, 즉 이거 다음번 안 봐도 알겠죠? 즉 H4, H3, H2와 같아야 된다. 또 H3, H1과 같아야 된다. 즉 이게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H라는 4차 함수는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1과 2와 3과 4를 만족해야 돼요. 이거 미적원에서 엄청 배웠잖아요. 는 K라고 놓고 hx-k인 함수를 그리면 얘는 근이 1과 2와 3과 4가 되겠죠. 즉 hx-k는 이거를 인수로 가지는 4차 함수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지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딱 쓰는 거죠. 즉 hx를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근을 알려줬다는 거는, 근 또는 같아지는 숫자를 알려줬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게 가장 편해요.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방법입니다. hx를 이만큼 찾아내는데 딱 하나 못 찾아낸 게 있어요. 얘가 어떤 값이랑 같다. 그 k 값을 못 찾아줬어요. 이게 미지수가 하나 남았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k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hx에 대한 단서가 없어요. 그럼 뭐냐? 여기서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면서 이제 답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한번 구하러 가볼게요. 아까 gx 루트 2분의 1이죠 이거. gx 아까 여기 있었어요. 루트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죠. 그래서 요놈요 우리 a를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g0은요 g0 여기 관건인데 g0이 지금 2예요. 3이 아니라 2예요. 그래서 이거 3 써서 틀린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고요. 왜냐면 아까 3중근 때문에 그래요. g-1이 실해요. g-1 네, 마이너스 1은 지금 3이죠. 3.
여기 3이에요. A, B, C 다 구했어요. 1, 2, 3이에요. 그럼 얘는요. A가 1이니까 H6 구하라는 얘기고요. 얘는 B가 2니까 H5 구하라는 얘기고요. C가 3, 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H6과 H5는요. H 다 모르지긴 하지만 H는 아까 K가 남아있었죠. 그래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6을 쑥쑥쑥 집어넣으면은 H6은요. 5, 4, 3, 2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20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H5는요. 얘가 4, 3, 2, 1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 4, 12, 24. 24 플러스 K가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조건이 구하고자 하는 그런 물음에 있었네요. KK가 없어지는 게 보이죠? 남아있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120 빼기 24 플러스 3을 계산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끼리 계산하면은 이게 뭡니까? 96이죠? 네, 그리고 99가 되나요? 네,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호흡이 엄청 깁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네, 호흡이 엄청 길어서 킬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예요. 그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호흡이 길었던 건데, 여기서 딱 하나 중요했던 거는 루트 안에 있는 세제곱, 루트 안에 있는 절대값, 요 함수의 등장. 요 함수의 등장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조만간 퀴즈로 만들어가지고요, 쌤토링닷컴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 함수는요, 이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등장을 예고한 함수라서 요 정도의 노트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거는 3중근 이상이면 미분 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절대값 함수와 미분 가능성은 너무나도 많이 나온 그런 고인물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절대값 루트 함수와 미분 가능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잡고 공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곱 함수, 세제곱 함수 금방 그리는 거 여러분들 세제곱 함수 발상 하셔야 되고요. 풀었던 과정 한번 쫙 정리해 볼게요. 풀었던 과정, 어떤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일단 요걸 보고 이렇게 가는 거는 거의 1분 안에 끝내셔야 되는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끝내야 되는 그런 놈이고요. 그리고 개수함수의 주목, 개수함수 주목. 개수함수 주목해야 되고, 처음 나온 절대값 안의 루트 함수, 이거 주목. 그거랑 미분 불가능성. 이거랑 미분 불가. 요거 새로운 개념이죠. 요 개념 정리해 두시고요. 그거를 할 때 얘가 지금 요 안에는 요 놈도 좀 여러분들 새로운 개념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정리해야 되는데, 평행이동으로 볼 거냐 차함수로 볼 거냐, 그거의 차이예요. 근데 평행이동으로 보지 말고 차함수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지 그래프를 하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 하나에서 이제 정리가 가능. 그래서 평행이동은요, 여러분들 감잡기에 좀 쓰시고요. 차함수로 그려서 푸는 거죠. 평행이동 감잡기, t가 0일 때 하나 그려놓고 그려보는 거죠. t가 어떤 특정 숫자일 때 다시 그려놓고 보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평행이동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겠다 해서 평행이동이 불편하니까 차함수를 그린 거죠. t는 얘 y는 fx, y는 t, 그거 뺀 함수, 즉 요 y는 t라는 함수만 얘만 왔다 갔다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것만 왔다 갔다 바꿔가지고 만나는 점을 세고, 만나는 점 중에서 3중근이 아닌 걸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얘를 t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3중근이 아니고 또 2분의 파이는 항상 불연속이었으니까 2분의 파이를 세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함수에서 다 그릴 수가 있어요. t는 이렇게 구간이 되고 그거에 따른 구간에 따른 개수를 다 그릴 수가 있어서 그거를 간단하게 옆으로 딱 눕혀서 함수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GT를 구하는 데까지. 이때까지 한 5분, 10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절대값 루트 함수 이거 2 없었으면은 이거 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튼 여기까지 5분, 10분이고 그 다음부터도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죠. 요거 자주 나오는 고인물 개념이에요. 요거 합성함수의 연속조건. 그래서 합성함수 연속조건 이것도 얘기 모르는 친구 있으면은 퀴즈 나갑니다. 그래서 연속조건. 네, 요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퀴즈가 필요하시다. 그럼 어디서 여러분들이 막혔는지를 알려주세요. 이거 첫 번째 개념 사인 세제곱 x 그리기 이거 막힌 친구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개념 절대값 루트와 미분 가능성 네, 요거 막힌 친구 얘기 주시고요. 그리고 차함수와 만나는 점 조건 평행이동 대신에 차함수 쓰는 거 요거 막힌 친구 얘기 주시고요. 4번은 어디냐? 요거 마지막 요놈 네, 합성함수의 연속 조건. 그래서 요 4개 중에서 어떤 게 취약하다 알려주시면 그 부분 네, 연습 문제 퀴즈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는 쌤토링닷컴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